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축구 덕후 재민TV입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5월 14일 날에 이제 대전 코레이라고 앱서울과의 경기가 있는데, 네, 저녁 7시 경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단, 앱서울과 이제 대전 코레이 원정 경기가 있는데, 네,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좌석이 보조 경기장 좌석이 좀 너무 좁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조 경기장 거기 좌석은 좁아갖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불편할 수 있고, 게다가 또 매점도 없고 또 푸드 코트도 없고 해서 이게 대전 코레일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 경기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요일 날에 저녁 7시에 경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또 7시 경기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7시 반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도착하신 분들 많은데 시간 오래 걸리면은 거의 뭐 경기장 입장이 그냥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전 코레일 경기 보니까 좌석은 좀 홈석과 원정석이 있는데, 하나는 좀 좌석이 좀 너무 불편하고, 하나는 좀 앉을 때 그 다리 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리 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좀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서울 이랜드하고 대전 코레일 경기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좌석이 너무 좁았긴 했어요, 진짜. 근데 좌석이 너무 좁은 이유가 뭐냐면, 넓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좁으니까 다리 피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보면 기차 타고 가시면 있잖아요. 기차 타신 분들은 거의 뭐 ITX 뭐 있고, 뭐 KTX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청룡열차인가 뭐 아무튼 그 열차가 있는데, KTX 2형 열차 있으면은 거기서 좌석이 팔 뭐 발 그냥 피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KTX 이음 열차 있으면은 거기까지 뭐 좌석은 좀 넓은데, 근데 다리 피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행기 탄 분들은 좌석이 다리 못 펴요. 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경기장 보러 가는 데마다 이용 좌석이 너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그것 때문에 좀 그 대전 코레일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축구단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대전 코레일 경기 보시는 분들도, 근데 버스나 기차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려요, 진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근데 거기서는 도착해서 이제 또 대전 코레일 또 홈 경기 이제 보조 경기장 가갖고 도착했는데, 근데 배고픈 데마다 뭐 먹지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럼 거기 성심당으로 가세요. 대전에 성심당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 빵 같은 것도 사갖고 들고 가갖고 해서 그냥 응원하기 전에 좀 대충 빵 먹고, 그냥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수도 입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응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응원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굳이 관중 수가 거의 한 700명, 800명?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전 코레일 홈 경기인 분들이 많지만, 근데 대전 팬분들은 뭐 대전 하나 시티즌 입고 오신 분들 많고,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 많고, 혹은 대전 코레일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전 하나 시티즌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대전 코레일은 가까우니까, 왜냐면 이게 대전 월드컵 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이 좀 가까우니까, 서로가 가까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나시티즌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근데 상당히 많긴 많아요. 근데 적은 분들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 입거나 뭐 코레일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은 그냥 입장도 오히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보러 갔다가 그때 하프타임 되면은 또 배고프잖아요. 슬슬 배고플 시간도 있고. 근데 거기서는 푸드코트하고 편점이 없어요. 편점이 없어. 왜냐? 푸드코트하고 편점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사 먹냐? 편점 있잖아요. 가까운 편점. 경기 끝나고 나서 거기 대전역에 거기 위치하는 거기 편의점이나 뭐 성심당 가고 또 빵 사 먹죠. 또 그런 거 다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거기서 경기 끝나고 나면은 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대전에서 서울로 내려가신 분들 많은데, 근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올라가신 분들이나 뭐 내려가신 분들은 진짜 피곤함이 좀 맥스예요, 맥스. 피곤함이 더 쌓여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도착하면, 서울에 도착하면은 또 집에 와서 또 이제 11시나 12시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응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서울로 또 올라가고, 그리고 다음엔 또 다음날 또 15일 되잖아요. 다음날 이제 되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코레일 그 경기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또 대구 FC와의 또 원정 경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7시 경기는 좀 빡셉니다. 예. 수요일날에는, 평일날에는 좀 빡센데 주말에는 빡세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냐, 대구 FC하고 앱서울과의 경기 있잖아요. 근데 앱서울과 대구와의 경기 보고 나서 그때 끝난 시간은 거의 한 6시 반쯤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응원하고 원정 팬분들 이제 서울 팬분들 이제 또 응원가 또 부르고 나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버스 입장하고 그 버스 타고 탑승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마다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데마다 거의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인가 뭐 3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대구 IM뱅크, 여기서 IM파크 여기 있죠. 그 대구 FC 홈 경기, 거기서 이제 대구하고 서울,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버스 타는 분들은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시간 54분 걸려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3시간 48분 걸리고, 또 보시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데마다 2시간 58분 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예. 2시간 58분이에요, 진짜. KTX 타면은 동대구역까지 도착하는 데마다 버스 타면은 또 거기서 23분 거리가 나죠? 그럼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경기는 보러 가도, 그냥 경기 보는 데마다 상관없는데 그냥 PC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쿠팡 플레이나 그냥 TV 그런 거 생중계가 되니까 거기서는 뭐 어찌됐든 상관없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데마다 거의 한 8시간 뭐 2시간인가 뭐 3시간 정도 걸리는 데마다 거의 한 대충 한 9시에서 10시쯤 되고, 그럼 끝나고 나면 또 집에 오면은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시간대로 가면은 오히려 기차 타신 분들이나 뭐 차로 이용하신 분들은 적어도 편점 꼭 가셔야 돼요. 아니, 편점이 아니다, 휴게소 꼭 들리셔야 돼요,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대전 하나시티즌 이제 그 경기 보러 갔다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마다 대중교통이 1시간 42분이에요. 그리고 고속버스 타면은 거의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데마다 고속버스 타면은, 자 보세요. 고속버스 타면 3시간 걸리고 2시간 57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1시간 54분이나 53분, 뭐 59분 걸리긴 한데, 거기서 기차 타고 가면은 거의 한 대충 1시간 58분 걸리거든요. 근데 수서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마다 대전역까지는 거의 뭐 금방 가기 때문에, 네, 그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면서 바로 그냥 대전역으로 금방 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이제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분들은 진짜 힘들 텐데, 근데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1시간 50 몇 분인가 그 정도 걸리긴 해서 그 정도는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1시간 58분인가 53분, 뭐 7분, 8분 그 정도 거리는 괜찮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뭐 이제 대구와 서울 경기 보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경기 보러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3시간 31분에서 4시간 46분 걸리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4시간 33분에서 4시간 36분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데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서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3시간 31분 차이로 걸리는데 뭐 지장이 없는데, 서울역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데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자 보세요. 서울역까지는 금방 가는 분들 많지만, 근데 동대구역까지 가는 데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가서 보시는 게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원정 경기 보러 가신 분들은, 뭐 서울 팬분들은 진짜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하고 그때 경기 보러 가신 분들은 힘들어요 진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원정 경기 3경기가 있는데 김천전 있고, 또 이제 대구, 또 이제 대전 또 원정 경기 하나 더 있죠. 예, 코레일과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코레일하고 앱서와의 경기는 7시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대구와의 또 원정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말에는 뭐 3경기는 있지만, 근데 K리그 1 경기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뭐 원정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경기 보고 나서 그때 이제 김천 상무 이제 원정 경기 또 3경기가 있고, 홈 경기가 이제 수원 FC하고 제주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이 과연 우리가 이제 상위 스플릿권에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점차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서울이 대전 코레일 잡고 8강에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주말 경기는 대구 원정 또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경기는 수원 FC 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김천 원정, 그리고 마지막에 5월 말에는 이제 제주와의 홈 경기. 그럼 이제 끝나요. 근데 이제 5월 중순가 말쯤에 이제 거의 뭐 원정 3경기 갔다가 이제 다음 이제 A매치 6월달에 또 일정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6월달에 이제 마지막 A매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제 9차전하고 10차전 경기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중요한 거는 대표팀 이제 명단 발표가 또 나오죠. 그럼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 아마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인가 그때 이제 명단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대표팀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부상 때문에 못 나오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에 대표팀 일정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주말에 또 다시 K리그 일정 또 시작하잖아요. 주중부터 시작하고 6월 달부터는 또 이제 일정도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클럽 월드컵. 울산 HD가 이제 클럽 월드컵도 준비해갖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5월달 A매치 일정 끝나고 나면 이제 울산 HD도 클럽 월드컵 일정에 참가하게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 끝나고 나면은 울산 HD도 바로 미국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뭐냐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왜냐면 이게 클럽 월드컵이 전 세계에서 이제 또 생중계가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 7시인가 8시부터 하고 또 새벽 경기가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7시인가 8시 뭐 6시 그 정도 경기가 있어요. 근데 클럽 월드컵 생중계는 뭐 스카이 스포츠나 뭐 JTBC 그런 거 없고,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거 나오는데 피파 그런 거 나와요. 피파 검색하시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클럽 월드컵에서는 이제 울산 HD가 마멜로디 썬다운스 그리고 또 이제 돌문 걔네들하고 또 만나갖고 진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5월달 일정 끝나고 나면 6월달부터 A매치 일정이 시작하죠. 그리고 6월달 A매치 일정 하고 나면은 이제 클럽 월드컵 일정이 시작하는 날이 있고요. 정말 이게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 6월달부터는 이제 울산 HD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이제 클럽 월드컵 일정 시작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클럽 월드컵 일정 끝나면 이제 바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휴식기도 또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이제 또 5월달에 A매치는 없지만 근데 K리그 일정 끝나면 또 다시 A매치 휴식기로 또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은 외국인 영입도 시작해야 돼요 진짜.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선수들은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바토하고 둑스뿐만 아니라 루카스, 링가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외국인 선수들 또 커터를 또 여름 이적 시장을 또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근데 서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앱서울은 외국인 영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뭐 팔로세비치 외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도 일류첸코 선수도 지금 현재 수원 삼성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로세비치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중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팔로세비치를 뒤를 이을 만한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둑스 말고 이제 밭도 말고 또 나머지 새로운 선수들을 좀 영입해갖고 해서 오히려 공격 포인트나 공격력 있는 선수들이나 뭐 방어 있는 선수들 가운데도 슬슬 영입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둑스하고 루카스, 링가드, 야잔, 밭도, 그 다음에 또 한 명 외국인 선수 뭐 아시아 쿼터나 뭐 중동 쿼터 있는 선수들도 좀 영입해갖고 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수비 보강을 해야 되고 공격 보강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번 K리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널 A에 가서 이제 우승 도전 한번 해야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공격진을 보강해야 되고 수비진도 보강해야 되고 미들진도 좀 더 일찍 더 보강시켜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아니
저번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양과의 경기를 끝나고 나서 그때 조영욱하고 좀 맞트레이드 할 생각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영욱이 저번에 안양전 때도 그랬고 전북전 때도 그랬고 울산전, 광주전 또 모든 경기 등등 다 해서 선발 아니면 벤치에서 또 있었잖아요. 근데 조영욱은 좀 일단 트레이드로 좀 임대 영입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냐면 조용기 그동안에 선발 라인업이 계속해서 뛰었으니까 이젠 좀 트레이드 할 때 됐지 않나. 어떤 선수를 좀 트레이드를 할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조용글 트레이드로 해갖고 맞트레이드로 해갖고 해서 한 제주 유나이티드나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니 이제 제주 SKFC로 이제 또 바뀌었고 차라리 그냥 뭐 뭐냐 안양으로 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용기 만약에 다른 팀으로 임대로 간다면은 차라리 울산 아니면 전북 아니면 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서울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뛰었으니까 이젠 좀 임대로 가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데려올 만한 선수를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앱솔도 미들 진영이나 뭐 공격 진영, 뭐 수비 진영도 빨리 좀 영입해서 좀 더 보강시키고 김기동 감독님도 그 작전을 좀 바뀔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김기용 감독님의 그 전술을 5-4-2 포메이션이나 뭐 4-2-3-1 진영 형태나 아니면 뭐 4-3-3 진영 형태로 나왔으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어가기 쉽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 그동안에 미들 진영에는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그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지지 않으려면은 패배하지 않으려면은 좀 비기는 것도 뭐 괜찮지만 이기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은데 근데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만 더 보강만 빨리 했으면 그냥 수비 진영을 좀 더 넓히게 해야 되고 뭐 좁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격 진영을 오히려 좀 더 올라가서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마리오 발로텔리나 뭐 폴 포그바 같은 그런 선수들 말고 다른 외국인 선수들을 좀 더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저도 뭐 앱서울 찐팬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경기에서는 부담감 없이 가져야 돼요 진짜. 그래야 우리가 다음 경기 어떤 상대와 만나야 될까 생각해야 되고 뭐 만약에 수원 FC 경기 끝나고 나서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 SK 끝나고 나서 6월 A매치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 때 데려올 만한 선수를 좀 더 두세 명을 영입 한번 해보자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조용욱을 계속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둘만한 선수는 거의 뭐 맨날 쓰면 뭐합니까. 조용욱은 맨날 헤딩도 못하니까 뭐 공격도 못하고 근데 팬들은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그때 기사 보시면은 아시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욕먹었잖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그것 때문에 욕먹은 이유는 공격 너무 못한다, 넌 이 팀에 왜 왔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지금 이게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조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팬들한테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연기가 좀 제발 한 번 좀 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댓글창이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 근데 저도 조용글 좀 마트레이드를 해갖고 외국인을 좀 더 영입해서 좀 수비 보강이나 공격진 형태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공격을 좀 더 봉쇄시키려면 수비를 좀 더
앞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런 게 쌓인 게 오히려 중요하지.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진영에서는 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강등권에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예전 2018년 그때 부산 아이파크하고 앱서울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울이 강등당할 뻔했거든요. 진짜 이브리그를 갈 뻔했거든요. 진짜 막상 생각해보면 K리그 1 승강 플레이오프 때는 그때 기억이 나는 데마다 되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악몽 같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수비를 좀 더 보강하거나 우리가 미들 진영에서 좀 더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 내려올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6월달이든 7월달이든 8월달이든 간에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딱 그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전 생각해보면 어찌어찌 생각해보면 서울이 공격이나 미들 진영에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대구전, 대구원정, 그리고 대전 코레일전, 그리고 김천전, 수원FC전, 제주 SK전 다 패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기는 것도 괜찮지만 지는 건 더 이상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일단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녹화는 조만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뭐 아시겠지만 23라운드 13라운드 끝나고 이제 코리아컵 이제 16강 그리고 14라운드 대구전 15라운드 수원FC전 16라운드가 아마 그때 한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게요. 일단 11일 날에는 이제 잠시만요. 일단은 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5월 14일 날에는 이제 대전과 이제 서울과의 또 경기 한 개 있고요. 대전 코레일과 서울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와 서울 두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FC와의 홈 경기가 있고 28일 날에는 김천전 있고요. 그리고 31일 날에는 아시겠지만 제주 SK전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